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나라 미국의 천사의 도시라는 로스앤젤레스 나성에 살고 있는 한의사 나순경이에요. 지금은 제가 30여 년 동안 운영해온 그 병원에서 지금 UCLA를 졸업하고 카이로프락틱을 같이 공부한 나은선 로사, 닥터 로사 하고 같이 지금 라치몬드하고 그리고 볼뱅크에서 지금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벌써 이미 1971년도에부터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에 옛날에는 생물학과만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 공부할 때는 동물학과와 식물학과가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럴 때 저는 molecular biology라고 분자생물학이요. 그래서 DNA, 뭐 RNA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7개월 된 태아의 신장 세포요. 세포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제 석션하고 그래갖고 36시간 컬처해요. 그래갖고 DNA, RNA 연구를 했죠. 그래갖고 우리끼리는 우리가 한국의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가 되자 그런 농담도 하고 그랬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는 강영선 교수님께서 우리 동물학과를 리드해 주셨고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결혼을 함으로써 제가 그 서울대학을 그만뒀어요. 그리고는 남편을 따라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84년 말에 우리가 남편을 따라서 제가 남편이 이제 미국에 오겠다고 그래서 10살과 12살 된 딸 둘을 데리고 이제 미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UCLA나 뭐 대단한 곳에 가서 모레큘러 바이올로지를 더 공부하고 싶었지만 여건상 불가능했어요. 뭐 영어도 그렇고 또 경력 단절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의과 대학을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옛날에는 로얄 대학교라 그랬는데 지금은 동국 로얄 대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말 금방 라이선스 딸 줄 알았는데 라이선스를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공부를 좀 더 하자. 그래갖고 사우스웨일러에서 이제 한의과 대학교 대학원 코스를 또 3년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인대학교에서 PhD를 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우리가 이제 UC 얼바인에 있는 그 해부학 교실에서 1년 동안 우리가 해부학 그 교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구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가서 일요일마다 가서 그 시체를 해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공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열심히 공부했고 그 다음에 1980년대에 그 좀 한의학에 좀 안 좋은 일도 있었어요. 라이선스를 제가 동국 로얄 졸업한 다음에 라이선스 떨어졌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좀 바람직하지 않은 일로 해서 그 한의사들의 그 위치가 안 좋았는데 그런 바람에 제가 공부를 진짜 많이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동국 로얄 대학교만 졸업하고 한의사 됐다면 아마 제가 다른 좀 이렇게 좀 엉터리처럼 한의사 노릇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당시에 떨어졌기 때문에 대학원을 했고 PhD를 했고
그리고 나서 한의사들이 사실은 학교에서 공부한 것만 갖고 부족해요. 그 침 놓는 그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부족해서 제가 이제 북경에 있는 중의연구원 서원의원, 네, 그게 어디냐면 베이징 다셰 그 북경대학 앞에 청와대학 있는데 거기 그 북경대학 앞 옆에, 그리고 바로 이화원이라는 그 옛날 궁궐이 있거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중의연구원 서원의원이라는 곳에서 제가 6개월 동안 프랙티스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8시부터 12시까지는 침을 위주로 환자들을 보면서 침을 놓는 연습을 했는데 처음에는 못 놓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렌노라는 그 옛날 뭐 택ton가 누구의 뭐 주치의를 했다는 분의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특별히 우리를 사사해 주셔갖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중국이 2시간을 점심시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점심시간에는 거기 교수님들을 모시고 그 뒤에 있는 그 식당에 가서 이제 점심을 대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과, 외과, 소아과, 그 다음에 산부인과라 그러지 않고 그때는 부과라 그랬어요. 여성 그 부. 그 다음에 남과, 남성들의 그 병을 치료하는 남과라는 데가 따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특별히 한 것이 이제 간염은 제가 가까운 분께서 간염에 걸리셔서 고생하시는 걸 보고 제가 간염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 당시는 그 간염과라는 그 병원에는 간염과라는 병동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소독된 옷을 갈아입고 신발까지도 그런 걸 신고 그러고 들어갔어야 됐고 나오면 그걸 다 벗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좀 했어요.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제 더 중요했던 거는 제가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또 공부를 했는데 막 팔이 막 너무 아플 만큼 그렇게 고생을 할 정도로 그 병원에서 먹고 자고 특실에서 그 병원 특실에는 전화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 호흡기도 있었고요. 침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직 그때 1991년도에는 그 정말 좀 덜 발전했던 당시예요. 근데 그 병원의 특실이기 때문에 제가 그 병원에서 좀 편안하게 살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 돌아왔죠. 사실은 1년 공부를 할 계획으로 갔는데 아빠께서 야, 못 살겠다. 다시 잠깐만 왔다가 다시 가면 안 되겠냐 해갖고 잠깐 왔는데 그 다음에는 공부하러 다시는 안 갔어요. 구경만 갔지만 anyway 그래갖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개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개업을 한 게 1992년 그 4월 29일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자마자 사람들이 이게 뭔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모두도 우왕좌왕했죠. 사건의 요지는 뭐냐 하면 그 어떤 사람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해서 했던 건 아닌가 봐요. 그런데 일이 커지다 보니까 흑인에 대해서 막 그 백인들이 무차별로 그 로드니 킹이라는 사람을 때리는 거를 막 방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 흑인들이 들고 일어났죠. 일어나서 흑인들만이 아니고
또 누구죠? 그 거기에 그 이제 뭐 여러 나라의 인종들이 또 같이 합세해서 가게를 약탈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 두순자라는 여인이었는데 그분이 그 마켓을 하고 있는데 14살짜리 흑인 여자아이가 99센트짜리 오렌지 주스를 그냥 가져가려고 그랬다나 뭐 어쨌다나 해가지고 시비가 붙었는데 이 14살짜리 여자아이가 두순자 여인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총으로 그 여자아이를 얼결에 쏘았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번졌느냐 하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이 흑인들이 그 백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놀만디와 그 프리웨이 쪽으로 해서 한인타운을 목표로 달려와가지고 한인타운을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문지상에 나온 것으로 보면 2000여 개국 여 곳에 한인 그 가게들이 불타고 약탈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뛰고 저도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것 그리고 열심히 살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들의 그 표적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뛰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럴 때 글을 썼어요. 1번부터 15번까지 졸지에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속상하고 분하고 억울해서 화병이 난 사람들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제가 무조건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밥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죠. 또 먹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소화도 잘 못 시키죠. 또 가만히 있다가 속에서 울분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너무너무 화가 나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잠을 못 자게 되고 그런 증상들을 쫙 써서 그때는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그냥 볼펜으로 써서 그거를 팩스로 라디오 코리아, 한국일보사, 중앙일보사 그리고 KBS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냥 팩스로. 근데 그것이 라디오 코리아랑 번지면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하루에 몇십 명씩 우리 병원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바닥에 막 앉아서 막 어떻게 나를 도와주겠느냐는 식으로 막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적십자사에서 500불을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뭐 아우성을 치고 또 누가 쌀을 준다 그러면 막 몰려가면 쌀 주고 그랬던 때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다독여줘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7명씩 딱딱 표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예약한 날짜를 해서 7명씩을 딱딱 끊어서 제대로 침을 놔드리고 제대로 한약을 한 제씩 해드렸습니다. 그것이 토탈 453명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거를 아마 사진을 찍고 그랬나 봐요. 저는 몰랐죠. 환자 보느라고. 근데 그분이 저를 찍어 갖고 가서
크게 대해서 특필을 하셨어요. 그게 한국일보사였어요. 그리고 나서 중앙일보사에서도 해주셨고요. 라디오 코리아에서도 해주셨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KBS에서 뉴스 시간에까지 방영이 되다 보니까 끝도 없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10월 아마 11월까지 계속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제 한인타운에서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울기도 하고 속상해서 울고 그런 적도 있었고요. 또 어느 날은요, 우리 사도님께서 중앙일보에 나온 그 어떤 그 기사를 보내주셨어요. 이름을 말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미세스 최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만 29년이 지난 오늘 4.19 폭동이 일어난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내 가슴은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다. 그 당시에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정말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화가 나고 땀이 나고 너무너무 힘들 때 나순경 한의원에서 이렇게 해줘서 난 그때 참 위로를 많이 받았고 몸에 그 회복이 많이 빨랐었다. 그리고 자기 엄마가 아르헨티나인가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는데 자기 엄마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 엄마까지도 치료를 해드렸다는 거를 아주 자세하게 해서 중앙일보에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렇게 보람 있는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환자들을 보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제 병원 앞에 있는 닥터리라고 그 여자분이 저를 보고요. 예, 우리 메디칼 미션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그랬더니 멕시코 가는 거야. 3박 4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집에 와서 나 멕시코에 메디칼 미션 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남편은 언제 누구랑 어떻게 왜 이런 거 육하원칙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몰라요, 그런 건. 편 마무리. 그러고 했는데 그것이 시작이 돼서 24나라, 그 중에서 몽골리아, 아프가니스탄, 또 지진이 났을 때 터키, 그 다음에 쓰나미 났을 때 스리랑카를 비롯해서 24나라를 다녀왔어요. 오늘 너무 길었죠? 지루할까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